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V리그 국내 배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 대 대한항공 경기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우리카드전에서 셧아웃 패배하게 되며 최근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데 신영석을 필두로 최고의 미들블로커 라인을 보유했지만 다우디의 부진과 더불어 사이드의 득점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외인들이 50% 초중반대의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것과 달리 다우디는 시즌 내내 40%대에 그치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경기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세트스코어 2대3으로 패하며 주춤했지만 그래도 KB가 펼치는 리그 선두 싸움에서 뒤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링컨이 부진할 경우 나와서 해결해주는 임동혁이 있고 정지석과 곽승석의 윙스파이커 라인은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한 선수가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지난 경기를 빠지게 되며 유광우가 몇 경기 정도를 나서고 있는 중인데 아직 팀원들과 호흡이 맞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들어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는 듯한데 물론 다우디가 부진하면서 다른 국내 선수들이 더 뛰어주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전력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관계로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확연히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또한 다우디의 활약은 꼭 필요한 상황인데 경기에서 이기려면 다우디는 최소 25득점 이상은 해줘야 하며 공격 성공률 또한 45% 이상은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전 우리카드전에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여 질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서재덕이 나름 분전해주고 있지만 다우디가 뚫리지 않자 우리카드 블로커들은 서재덕에게 쏠리는 영민함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잘 먹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에서 한 선수가 빠지면서 유광호 세터가 풀세트를 뛰면서 분전하였지만 삼성화재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스탯만 본다면 링컨이 꽤 좋은 활약을 하였지만 이날 경기는 링컨 때문에 진 경기인데 클러치 상황에서 나온 링컨의 공격이 매번 삼성화재 블로킹에게 번번이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잦은 스파이크 서브 범실로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임동혁이 나왔더라면 경기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었지만 링컨을 고집했던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오늘도 유광호 세터로 경기를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광호는 센터 활용을 즐겨하는 세터기에 과연 신영석이 버티고 있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오늘도 센터 활용을 어떻게 할지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매우 박빙으로 흘러갈 공산이 큰데 다우디가 폼이 조금 좋아진다면 한국전력이 홈에서 충분히 잡을 수도 있는 경기라고 예상됩니다. 한국전력은 대한항공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늘 경기 또한 한 선수가 없고 유광우가 나오기에 분명히 대한항공은 좋을 때의 모습은 확실히 아닐 듯합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2승 1패로 한국전력이 우세한 상황 속에 한 선수도 한국전력의 블로킹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는데 유광우의 토스 속도로는 더욱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브리시브만 한국전력이 된다면 신영석이 충분히 다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된다면 다우디와 서재덕의 공격 성공률은 높아질 듯합니다. 하지만 만약 대한항공에서 임동혁이 링컨 대신 나온다면 경기 양상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동혁과 정지석의 폼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전력의 블로커 라인을 뚫어내며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에서는 다우디보다는 임동혁을 아포짓으로 내세울 수 있는 대한항공이 화력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겠지만 한국전력 역시 대한항공 상대로 늘 강한 모습을 보인 신영석과 다우디를 필두로 홈에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한국전력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KGC인304 대 GS칼텍스 경기입니다. KGC인304는 이전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는 풀세트 경기를 하는 등 선전했지만 다음 일정에서 흥국생명의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했습니다. 휴식일이 짧았기에 체력적 문제도 있었지만 하요림이 풀타임 주전 세터의 부담을 털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선우와 정호영 등 어린 선수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소영의 수비는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GS칼텍스는 지난 페퍼저축은행전에서 셧아웃 승리하였는데 최근 하위권 팀들을 연파하며 다시 승점 쌓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부진으로 인해 새벽 1시까지 연습에 몰두했다는 강소희가 국대 윙스파이커의 위용을 되찾았고 모마가 세터와 합을 다시 맞추며 상대의 유효 블로킹에 걸리는 횟수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부상으로 지난 경기에 처음으로 나선 이원정의 가세로 세터진 운영에도 여유가 생긴 상황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KGC인304는 천적 흥국생명에게 또다시 패배하면서 흥국만 만나면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인데 옐레나의 폼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이소영은 여전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선우가 이소영 목까지 해주면서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정호영의 폼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기에 인삼공사의 전력에 꽤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우와 고희정의 서브는 위력적이며 블로킹 또한 한송이와 박은진 그리고 정호영까지 좋은 센터들이 질비한 인삼공사이기에 오늘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오늘도 이선우에게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하며 리시브만 잘 된다면, 즉 이선우가 리시브만 견딘다면 오늘 예상외로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GS칼텍스는 최근 3연승 중이지만 하위권 팀을 상대로 올린 성적이기에 오늘 경기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모마의 높이는 우려가 되는 모습인데 직전 IBK전에서 모마는 26득점을 하였지만 IBK가 블로킹이 썩 좋은 팀도 아니었고 높이가 있는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모마가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좋은 기억이 있지도 않고 최근 체력적인 문제인지 점프가 낮아지면서 많은 공격이 상대 블로커들에게 차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소희 또한 여전히 제 몫을 내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유서연이 레프트에서 버텨주고 있기에 GS칼텍스가 현재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센터의 활용도 많지 않은 GS칼텍스이기에 모마에게 많은 점유율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강소희까지 좋지 않기에 GS칼텍스도 모마에게 몰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된다면 오늘 경기도 GS칼텍스로서는 결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예상됩니다. 최근 상위권 팀들을 보면 용병들의 수준이 예전만큼 못하기에 센터가 좋은 팀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인데 현대건설과 도로공사가 최근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도 센터가 좋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인삼공사의 센터진 역시 한송이와 정호영, 박은진이면 꽤 괜찮은 라인이며 중앙에서 몇 번의 공격만 성공시킨다면 상대적으로 양쪽 윙은 쉽게 뚫리는 게 최근 여배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GS칼텍스가 직전 경기에서 공격 스피드가 살아난 강소희였고 국가대표 오지영의 몸놀림도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지만 높이에서 우위를 보이는 인삼공사 상대로 모마가 오늘도 고전한다면 경기를 쉽게 가져가긴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올 시즌 상대전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인삼공사가 센터진의 우위를 바탕으로 홈에서 서브 컨디션까지 살아날 것으로 보이기에 경기를 조금 더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KGC 인삼공사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13일 국내 배구 2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